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엣지라이프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규제 당국도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본다. 누가 새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나.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성층권에 미세 입자를 투하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선 성층권에 먼지 투하를 하겠다는 스웨덴의 시도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이코노미스트 2월 27일 기사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화산 폭발 후에 화산재가 대기 중에 머무를 때 지구의 온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태양광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공학자들 사이에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면 원자폭탄을 대기 중에 폭발시켜서 태양을 막는 구름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농담 비슷하게 언급된 적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스웨덴 키루나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풍선이 곧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상층부 대기권으로 진입할 겁니다. 이번에는 별반 활동 없이 그냥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그린피스와 지구의 친구들 지부와 국제환경법 센터를 포함한 환경단체의 모임은 이번 이벤트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문제인 겁니다. 이 풍선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층권 조절 섭동 실험 또는 스코프 X라고 불리는 시험 비행입니다. 이 실험은 적은 양의 탄산 칼슘 먼지를 성층권에서 방출하고요. 이들 먼지가 어떻게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스코프 X는 지구 표면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우주로 반사되는 햇빛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상층 대기로 주입하는 상층권 에어로졸 주입, 즉 SAI라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반대자들은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 만약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연대 노력의 정당화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충격입니다.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사 입자를 대기 중에 무한정 채워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갑작스럽게 정지하게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결국 종말에 이른다는 거죠. 모든 환경보호론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는 파리협정에 명시된 1.5도씨까지 온난화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환경단체인 환경보호기금의 햄버그 씨는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새 환경단체들도 이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를 잠정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탐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때 금기시 되던 지구공학은 점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의 최근 보고서도 이 공학적 방법을 일부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9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책정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도 모두 독자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반대 운동이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풍선을 계속 날릴 겁니다. 이번에는 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이언티픽 어메리칸 작년 9월 기사입니다. 저는 일본 푸케도를 좋아하고 자주 방문합니다. 교수 시절 푸케도 대학과 공동 연구 과제가 많았던 이유입니다. 한 번은 일본 교수들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들이 우리가 운동하는 내내 쫓아오는 겁니다. 일본 교수들은 꽤나 조심을 하더라고요. 특히 음식물을 골프 카트에 놓지 말라고 주의도 주고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는 사이에 까마귀가 제 손가방을 통째로 물고 날아가는 겁니다. 조금 열린 가방을 어떻게 알고는요, 열고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 먹고는 가방을 저 멀리 버리고 가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의 성별도 구분해서요, 여성이 접근하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접근해서 따라옵니다. 까마귀, 까치는 집단으로 서식하며 몸집이 훨씬 큰 새, 예를 들어서 독수리도 공격합니다.
저는 독수리가 까마귀 떼에 쫓기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겨울 철원에 가시면 쉽게 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로 새들이 똑똑한가요? 최근 과학 잡지에 실린 새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충분한 훈련으로 비둘기는 피카소와 모네의 작품을 구별할 수 있답니다. 까마귀는 거울로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까마귀들이 일부러 횡단보도에 호두를 두고 지나가던 차량들이 호두를 깨게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많은 새종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리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새의 뇌가 나쁘다고 조롱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이언스에 발표된 최근 논문은 새들이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한 영장류들과 비슷한 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껏 조류 뇌는 신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포유류에서 신피질은 진화적으로 뇌의 외피인데 여기에서 복잡한 인식과 창의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척추동물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피질이 새의 두뇌에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형태는 좀 다르게요. 이거를 DVR이라고 부른답니다. 새와 포유류의 마지막 공통 조상은 약 3억 2천만 년 전에 지구를 배회했던 파충류였습니다. 파충류의 뇌가 진화를 통해서 분화하면서 포유류에서는 신피질로, 조류에서는 DVR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새들이 감각적인 의식, 즉 경험을 회상하는 능력을 조금은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되뇌 피질이 있는 침판지나 인간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까마귀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감각 의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까마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기사에 난 한 연구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간의 뇌가 매우 독특하고 배타적인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간만이 진화상의 예외적인 성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진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잘 진화합니다. 네, 이건 그릇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금융규제당국이 이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위험을 인정하고 감당하라고 푸시한답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혹은 지구를 위해서일까요? 이코노미스트 3월 13일 기사입니다. 바이든의 취임 후에 미국의 주요 금융규제당국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현안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요. 기후감독관을 임명하고 상장 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공시에 집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밝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도입할 태세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의 규제당국도 9월부터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런던, 그리고 한국의 증권거래소가 동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도 이에 따를 수 있답니다. 이처럼 폭주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이제까지 기업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선언적이고요. 자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위협이 대부분 현실임에도 불구하고요. 미래의 기업 리스크에 대해서 거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당국의 네트워크인 금융안전위원회가 2015년 설치한 기후 관련 금융공시대책위원회에 많은 감시당국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탄소 배출량에서 기후위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11개의 광범위한 범주로 구성된 보고 표준을 권고했습니다. 기온 상승이나 탄소 가격 상승이라는 시나리오에 기업이 어떻게 적응할지 테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매우 현실적입니다. 금융업 분야에서도 좋아합니다. 1800개 정도의 금융회사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이 권고안을 지지한답니다. 이들은 모두 15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요. 세계 10대 자산운용사와 10대 은행 중에서 8개 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들도 지지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상장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회사가 이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작성이 까다롭고 전문성이 높아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1,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7%만이 이러한 분석에 따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마다 다른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호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결과 공개가 투자자들을 겁먹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친환경을 모토로 하는 얼리 어댑터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역차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016년도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등의 기후위험 공시를 의무화했던 불란서에서 역차별의 증거가 발견되었답니다. 기후위험의 공시는 오염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고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된다고 해서 저절로 탄소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론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은 탄소 배출 비용이 저렴하고 규제가 약한 영역으로 계속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